네, 저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Reliability Analysis의 책을 공부하고 있어서 그 책 순서대로 공부한 거를 이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은 이 책 추천을 해주셨고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화학 관련 학회에서 이제 발간한 책으로 거기 화학 공정에서도 되게 reliability analysis 많이 쓰인다고 해서 그 기초부터 잘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은 reliability 신뢰성 데이터의 기본 이론부터 잘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책의 이론에 대한 예시 그리고 전체 오버뷰를 통해서 reliability 데이터베이스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 데이터 어널리시스의 분류 체계가 이렇게 책에 나와 있었는데 처음에 이 베이직 데이터가 모여서 파트, 구성 부품이 되고, 부품이 되고, 부품이 모여서 컴포넌트,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가서 사이트를 이루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직 데이터는 인벤토리 데이터와 이벤트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인벤토리 데이터는 장비에 이제 장비가 어디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어, 네, 장비가 어디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 적용 관련된 정보와 또 그 장비에 대한 고유 식별번호, 고유 정보, 약간 장비의 무게나 크기 같은 이 고유 정보들이 모인 걸 인벤토리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벤토리가 베이직 데이터가 모이면 구성품 부품으로 올라가는데 이 부품은 되게 분해가 하기 어렵거나 수리를 하기 어려운 부품을 얘기합니다. 이런 부품들이 모이면 컴포넌트가 되는데 컴포넌트는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 구성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파트는 이제 전구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전구는 저희가 고장 난다고 해서 수리를 하지 않고 교체를 하기 때문에 파트에 해당이 될 수 있고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예로 들어서 엔진이 저희가 고장이 난다고 해서 교체를 하지 않고 수리를 하는 것처럼 이 엔진을 컴포넌트에 예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나 이제 그 하위 시스템들이 모여서 시스템이라는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이 시스템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간 자동차의 시스템이라고 하면 바퀴나 이제 엔진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하는 게 네,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모이면 하나의 유닛이 되는데 이 유닛은 그 원재료를 가지고 이제 뭐 상이나 구성 요소나 온도나 압력들이 변하는 그런 하나의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 단위를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닛이 모이면은 플랜트, 제품을 생산하는 그 공장 같은 개념의 플랜트가 그 위에 올라가고 그 플랜트들이 모이면 이제 공장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장소, 이제 사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고장 데이터의 페일류 데이터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이 고장이라는 거는 아무리 동등한 이제 환경이나 그런 컨디션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품마다, 장비마다 고장 시간, 타임 투 페일리어는 고장 시간을 의미하는데 고장 시간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장비라고 하더라도 하나는 10시간 만에 고장이 날 수가 있고 하나는 8시간 만에 고장이 날 수 있는 것처럼 이 그 장비의 기능은 되게 랜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일리어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ailure data analysis는 그 고장 시간 분포나 그
통계적인 특성을 정확하게 추정하고 파악을 해야 되고, 이 failure data analysis를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 장비의 신뢰성이나 이제 그 수명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fail 모드, 고장 모드라고 하는 거는 고장이 어떻게 관측되는지라고 책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고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일어나는지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 고장 데이터는 고장 모드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고장 모드가 잘못 분석이 되면은 데이터 변동성이 커지고 그 정확하지 않은 그 신뢰성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고장 모드는 그래서 아, failure 데이터는 되게 고장의 효과, 그러니까 고장이 발생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측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효과보다는 failure cause, 그 고장 원인과 메커니즘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가 가능한, 불가능한 개념인데 대개 시스템과 구성 요소들은 수리가 가능합니다. 아까 엔진을 예로 들었던 것처럼 겉면의 대부분의 파트는 그, 그 전구 같은 파트는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어, 이 수리가 가능한 아이템들은 그 부품들 수명 동안 여러 번의 고장이 일어나게 되고 또 수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리가 가능한 아이템들을 위해서는 연속적인 고장 시간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수리할 수 없는 고장 시간은, 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 싱글 타임 투 페일리어, 그냥 한 번의 고장 시간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그 수리성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신뢰성 파라미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건 하나는 신뢰성이고 하나는 가용성인데, 음, 가용성은 어, 이제 그 의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뢰성은 고장이 일어나지 않고 아이템이 어,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 얘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가용성은 10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관측을 했을 때 8시간 동안 작동을 했으면 이 가용성은 80%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 10시간 동안에 만약에 실패가 일어나게 될 확률을 물어보면은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장비에 따라서도 60%가 될 수 있고 70%가 될 수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이 reliability를 의미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고장 데이터들을 센서링하는, 검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바로 이 아이디어한 어, 이상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고장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그 한 장비가 딱 테스트 시작할 때부터 작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어, 고장이 일어났을 때, 죄송합니다. 어, 뭐지? 어, 이제 테스트가 이제 실행을 중일 때, 그 고장 시간, 잠시만요. 음, 그 테스트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이 테스트 기간 내에서 고장이 발생하고 감지가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이 수리가 되고 나서 장비가
새 상태로 복구가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그 운영 조건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 이런 이상적인 상황에서 도장을 테스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센서링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 데이터 센서링의 분류가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마칠 건데, 크게 처음으로 컴플리트 데이터, 완전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 검열 시간 동안에 발생을 했고, 그 고장을 모두 기록을 한 데이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측 검열 데이터라는 거는 저희가 이 관측 기간 동안에 고장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고장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어, 그 검열을 멈춰버려서 아이템을 없애버려서 고장이 관측되기 어, 되지 않은 채에 기록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좌측 검열 데이터는 어, 그 고장이 발생을 했고 그 뒤에 이제 그 관측 기간 동안 고장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발생이 됐는지 모를 때의 좌측 검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벌 센서 데이터는 관측을 시작하고 이걸 쉽게 예를 들면은 이제 1년 전에 건강검진을 했고 그때 암이 발견되지 않았고 또 올해 새로 그 뭐지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 이제 발견이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이 대체 언제 발생을 했는지 정확한 발생 지점을 모를 때 인터벌 센서드 데이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